댓글 김근식 옹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명언 날려서 멋있어 보이는데 쉬는 시간에 코 파는 거 보고 좀 깨. 왜 코를 파? 온이 됐습니다. 그래? 미안. 바로 미안해. 온이 되는데요. 그냥 안 나온 줄 알고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원따봉원 핸드님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원따봉 원핸드님인가요? 원따봉 원핸드 이렇게 되겠군요. 김근식공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명언 날려서 멋있어 보였는데 쉬는 시간에 코 파는 거 보고 좀 깨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분 촌철살인 지적으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촌철살인 지적. 아니 나이 들면 코가 자연스럽게 파여요. 죄송해요 정말.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딱 그래야 되겠네. 손을 잡으세요. 방송 카메라 이거 다 쉬는 시간 나가요 저희. 이해하시고 이런 댓글 아주 좋습니다. 정청래 대표 비판할 게 아니구만. 김경옥님 가십거리 얘기들 이게 평론이냐라고 하셨는데 지적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 신바트님께서 김근식 교수님 아니 오빵 응원합니다. 전 50대 주부입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주부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털털하잖아요. 털털해요. 그래도 코를 파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지만 그래도 코를 파는 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럼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자실 타임이 하시면 A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제 정책 대결로 경기도 선거가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무슨 정책 대결이냐라고 A 평론가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B 패널님께서 정책은 현재 NCND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자질 타임이니까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마지막까지 NCND 갈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알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후보가 비전 정책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앞서 제가 고자질한 그 A 평론가십니까? 아니, 그렇다고요. 제 느낌에. 근데 법정 토론회를 할 거 아니에요. 하죠. 하죠. 한 번 딱. 딱 한 번 하면 네. 돼요. 한 번. 그거 한 번 하고 넘어가겠죠. 아니 제가 그 추미애 후보님의 공약 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아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추미애 후보가 알아야지. 우리 대변인이 아니, 아니고. 이거를 아니죠. 김현정이 얘기하는 걸 우리 중요하지 후보님이 않고. 오늘부터 일정하면 다 이렇게 이걸 다 발표할 거예요. 아니 그걸 김현정 의원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일단 않고. GRDP 1억 원 이상을 추미애 의원이 올리겠다는 게 1억 추미애 의원이 원이고요. 자기 입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6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도 약속했고요. 재미없어요, K반도체 이렇게 클러스터 얘기하면. 완성, K 반도체 클러스터 AI 완성. 혁신, 4대 핵심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고. 아니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지 추미애 의원이. 충분히 합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아유, 한번 보자고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경험하신 분인데. 그래서 네. 그렇게 지난번에 경선할 때 토론에 그러면 여기 깡통 CBS 같은 모습을 스튜디오에 보였어요? 우리 검증 전문 박원석 의원님과 함께 추미애 후보 나와서 1시간 동안 혹시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 추미애와 검증 전문. 좋습니다. 위원으로. 이게 양양자 후보나 조홍천 후보도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하지는 자신 없구나. 않잖아요. 이렇게 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 정책 본부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준 거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비전 만들어 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하남 출신인데 경기도의 GTX를 모르고 있다는 건 전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게 모를 수 있는데 단일화 아닌가요? 알지 않으려는 태도는 죄악입니다. 아니 그리고 광역교통망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얘기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중도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제는 조금 마음도 정리되셨고 할 테니까 김동연 지사한테 속성가해를 좀 받으시라. 속성가를 받으시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사실은 후보가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이런 후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으니까 초기에 그런 것들을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얼마나 만회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조국 대표도 평택에 KTX 없는데 KTX 쓴다고 이런 실수도 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국도 문제고 근데 지금은 또 문제예요. 조국 대표님 공약 발표하면서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켜봐야죠. 이제는 추미애 실드 치다가 조국 실드까지 치네. 아니 저는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이 정책 비전으로 경기도지사 선거를 경쟁하자니까 약간 웃겨서 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자질 타임에 C 평론가께서 양양자 후보는 절대 단일화 안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유튜브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실제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걸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C 평론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C 패널이라고 해도 C 패널이 D 패널님께서 그분은 뭐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워딩을 소개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김근식 교수님. 예,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식의 단어가 나왔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지 않은 만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여론조사 내용도 개혁신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도 살짝 공표 모자질 금지죠. 탐에 말씀해 주셨는데 공표 금지입니다. 공표 금지이기 때문에 예. 음. 즉 표정으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다들 표정으로요? 표정으로. 근데 다들 되게 긍정적인 분이시군요. 그냥 웃는 겁니다. 아니 근데 대충 예상했던 대로 나오는 거로. 뭐 전 조홍천 후보가 정말 개혁신당의 정체성 가지고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어디 댓글 보니까 조홍천 후보, 양양자 후보 둘 다 개혁신당 출신이라고 개혁신당 맞죠. 화이트 이렇게 쓰셨더라고. 그렇지. 근데 양양자 후보가 개혁신당 나와서 국민의힘 온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이제 비례대표 이슈가 있었죠. 네? 네, 비례대표 이슈가 있었죠.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이제 순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김용남 의원도 그렇고 저희 창당할 때 그 비례대표를 노리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요. 근데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 공관위원장이 되시면서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분들이 비례 순번에서 모두 다 제외가 되고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방송 나오셔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을 비판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윽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가시게 된 건데요. 뭐 그런 과정과 일련의 어떤 절차들을 보면서 한 분은 유권자분들이 민주당하고 한 분은 국민의힘으로 오고. 그렇죠. 유권자분들이 사실 뭐 평가하시는 다시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으로 가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개혁신당 당권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당권파.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예, 죄송합니다. 일단 비례대표 양양자 후보가 1번을 달라고 했는데 여의치않자 탈당했다. 아니, 1번을 달라고 이거 그러고 약간 위험한 얘기죠. 그거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준석 거론하지 않는 당권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다. 네, 거론하지 그러니까 않는 뭐 이야기. 양양자 의원이나 김용남 의원도 반론이 있으면 제기해 달라 하고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진행을 좀. 근데 그 비례대표가 고맙습니다. 꼭 아니어도 아니 사실 김용남은 지금 잘 됐는데 뭘 이걸 갖다가 굳이 얘기하고 싶겠어요. 비례대표가 아니어도 제3당에서 정치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박원석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큰 양당 말고 뭔가 그 양당의 패권주의 깨보겠다고 이 고립된 아주 어려운 길을 걷는 게 쉽지 저는 않은 약간 일이기 그래서 때문에.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제3당인 개혁신당이나 혹은 뭐 한동훈 후보처럼 당적이 없는 제3후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그런 선거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제가 재선거도 해보고 예. 당선거도 해보고 대선도 치러보고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이 제3 후보들한테도 어떤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현실이 또 얼마나 냉정한지를 저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측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거는 뭐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갈수록 지지율이 빠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2번 총선을 나가는데 지역에서 첫 여론조사만 20% 나와요. 마지막 가면 반토막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제3 후보의 운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소선거구제에서는 사실 한 명만 뽑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이제 갈수록 살아남기 이 쉽지 양당 않죠. 구도가 강해지잖아요. 지금이 과거에 비해서 더 강해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란 이후에 그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간식을 저희 간식. PD님이 준비해 주신데 오늘 간식은 좀 특별한 간식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식이 없는데 지금? 지금 저기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담수 플랜트를 거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랜트를 거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우리 이제 박원석 그 저기 의원 개소식 때 제가 옛날에 갔었거든요. 그 한 네.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개소식 아, 때요. 계속 수원에 네. 정의당으로 출마해서 2016년. 16년도에 두 분이 원래 친구시죠? 여기 우리 저 노조위원장 원래 출신이니까. 금융노조. 금융노조. 네. 옛날에 김현정 의원이 저한테 무리한 일 많이 시켰어요. 아. 저는 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또 하고 하고 전화로 또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그때 정의당 당원이 3만 명인가요? 그때 아니 당시에 3만이 넘었죠. 몇 명이었죠? 지금도 3만은 넘어요. 그러나 이제 당권자가 줄어드는 거지. 우리 산별노조가 8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노동존중 전당에 진짜 조롱의 끝을 보여주네요 정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그 이제 가치를 표방하는 그 정당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또 응원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봄 되면은 이 저 사무금융노조 산하에 예. 개별 노조들이 다 대의원 대회를 해요. 그 대의원 대회 축사 전문 국회의원이 뭐 몇 명 있었어요. 아, 저 축사 뭐 이래가지고
맨날 김현정이 부르니까. 3.1금융노조에 였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고자질 타임에 두 분께서 이제 추미애 후보의 정책 능력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는 점을 잠깐 이르고 가겠습니다. 물이 간식이 안 들어줘. 네. 간식이 아직 구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예. 뜨러 가셨나 보네요. 간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진행을 일단 원래 조작 기소 특검을 제가 본 방송에 그래도 약간은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얘기가 어쨌든 더 이슈들이나 아니, 이런 게 후보 많아서 단일화 얘기는 왜 건너뛰어요? 아니 그거를 하고 제가 자꾸 설명을 아니 드리면 하정우 본방에 얘기밖에 안 그래도 했지. 여당의 비판적인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럼요. 하려는데 그래야 어떤 우리가 공정성이 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작 기소를 먼저 가려고 그러는데 본방에 살짝 언급은 됐고 이제 유튜브로 왔으니 여기서 다시 원래 순서대로 조작 기소 얘기를 단일화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셰프의 주제입니다. 편파적이야.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최대 관심사긴 한데 부산도 평택도 잘 안 될 것 같은 게 평택은 일단 굳이 단일화를 해야 할 그런 어떤 절박한 필요성, 뭐 객관적으로 그런 이 대중들이나 여론의 압박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일화를 안 하면 진다. 뭐 이런 아까 이제 그래야 절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추이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후보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금 평택에서. 예.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유희동 의원이 20%가 안 넘어요. 거기서 3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다 황교안 후보 한 10%를 더해도 이거 뭐 택도 없는 그런 경쟁력이고 지금 그리고 뭐 김용남, 조국 두 후보가 앞서 있는데 단일화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우열이 여기서 가려지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기묘할 수 있겠으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점점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잘 안 돼요. 예. 그렇고 부산은 단일화를 하면 해볼 만한 선거인 것은 분명한데 국민의힘 내부 입장이 워낙 강경하잖아요. 그리고 면접 볼 때 지금 경선을 하게 된 두 후보도 예. 단일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관위원들 앞에서 거의 서약 수준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에는 유튜브 화면에는 부산 북갑의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두 명은 이제 경선을 통해서 한 명으로 추려질 거고요. 박민식 전 장관과 이영풍 전 기자가 나오고 위에 하정우, 한동훈 후보의 모습도 보입니다. 안경 대 비안경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나? 안경대 비안경.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 북갑도 여기는 객관적 상황상 단일화를 하면 선거에 균형이 생기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내부 논리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왜 나랑 싸우냐, 민주당이랑 안 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지금 한동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오히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안 될 것 같고 다자구도로 가면 여기도 역시 민주당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당 정치 원론에서 볼 때도 단일화 하는 건 좀 웃긴 거예요. 그러려면 당을 같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북갑이 이제 그나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4대 4대 2 전략으로 단일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보겠다. 그러니까 초반 기세와 한동훈의 정당성과 한동훈의 지지세를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국민의힘 후보를 20% 이하로 묶어놓겠다는 전략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화는 안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박민식 후보하고 이영풍 후보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되겠지만 박민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예. 그럼 박민식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표와 잠재력이 있어서 20% 이하, 10%대 지지율로 한동훈 대표가 눌러서 묶지 않으면 사실은 단일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박민식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면 지금은 아직 뭐 공식 선거운동이 아직 아닙니다만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그럼 2주 정도 시간 동안 한동훈 대표의 지지세가 확 올라가고 확정된 공천이 확정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 단일화가 마지막에 되고. 단일화가 후보 간에 안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에 의한 민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강제적 단일화가 만들어져요. 그 개혁신당의 동탄 모델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올지 알지는 한 1, 2주 정도 그 인선이 다 끝난 다음에 후보자가 확정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그다음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2주 동안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단일화를 해야 하정우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하정우 수석이 이어지는 구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하정우와 엎치락뒤치락하는 2, 3등의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수 특히나 부산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응답층에 잘 잡히지 않는 특성이 있고 5%에서 10% 정도를 더 보수 유권자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단일화가 없이도 좀 이길 수 있다라고 아마 박민식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되려면 지지율의 차이가 현격히 나거나 아니면 그 후보를 낸 그 두 진영의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지지율도 지금 아주 비등비등한 데다가 두 후보의 진영이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전제한 거는 그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치고 올라갔을 때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꼭 정점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그 박민식 후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 거기 더 올라가죠, 거의 그냥. 지금도 2위가 지금 박민식 후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소한 차이지만, 근데 우리 저기 평택을도 비슷하거든요. 조국 대표가 처음에 이제 내려와서 올해 양당의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양당 후보가 확정되면 당연히 결집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갭도 지금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로 제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더 지지율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예. 더 갇힐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지방선거는 같이 치르는 거잖아요. 거기도 평택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의원 시원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같이 하는 그런 그 조직력, 그 바닥엔 조직력을 흡수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기반이. 아무래도 뭐 기반이 있는 정당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같이 다니면서 이런 기세를 보이면서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무소속 후보들은 그런 게 좀 불리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바닥표가 있거든요. 바닥표가 없어서. 그래도 예, 그 투표장에 안 나오려고 했던 분 몇 분이라도 끌고 나오는 이런 바닥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에는 지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박민식 후보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박민식 후보가 굳이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서약서까지 쓴 거 아닙니까 이미 예. 일단은. 그런데 단일화를 해야 될 전 동기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잠재적 친한 의심을 받은 후보다라고 제가 좀 얘기했었는데 동기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 2년 뒤에도 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것까지 바라보고 가야 될 사람인데 한동훈 후보한테 단일화해서 만약 예를 들어 지역구를 한동훈이 넘겨주는. 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정치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단일화 당에서의 그 당권파의 반대로 인해서 가능성도 없지만 후보 자체적으로도 뭐 그럴 그 점점 그 요인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이제 1위를 하고 2, 3위를 갖고 각축을 벌이는데 결국은 그 예를 들어서 마지막 저는 그 카드가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대승적으로 결단을 하는 그 방법이 하나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살아있을까라는 예.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그게 되면은 안철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철수 정치예요. 근데 철수 정치를 한 사람 치고 나중에 뭐 성과를 크게 거두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거는 조국 후보도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승적 결단 이런 명분을 붙여도 결국에는 철수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한다면 저는 제가 그야말로 거기서 끝이라고 봐요. 리더로서는.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제3 후보의 구조적 어려움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의외예요.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추이는. 예. 저는 크게 벌릴 줄 알았습니다. 예상보다는 격차를.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당 거군요. 후보를 앞서지 못하더라도 박민식 후보나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들하고는 격차를 상당히 벌릴 줄 알았는데 거의 백중세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한계도 뚜렷해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실책이 있었죠. 예. 그 지역을 좀 무책임하게 떠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도 일정한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항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싶고 아직까지는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4대 4대의 전략이라는 예. 게 아직은 가능하다. 앞으로 2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정치 현장에 있어 보면 아까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혈단신 혼자 처음 내려가서 주소를 이전하고 살집을 구해서 매일 부산 북갑에서 돌아다니며 인사하는 거 정말 좋은 자세예요. 겸손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한 컷이나 아니면 이 쇼츠로 올라오는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냥 구포시장 자주 가거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예.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선거 기간에 후보자가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그 지지를 호소해도 5천 명 만나면 많이 만나는 겁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럼 다 그 사람이 5천 명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매일에도 합쳐봐야 절대적인 숫자가 유권자가 한 15만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 예. 15만 명 중에서 저는 10,000명은 만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구도고 바람이고 흐름이거든요. 또 그런 예를 면에서 들어 뭐 보면 오랫동안 같이 부대꼈다거나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갑자기 되는데 또 오신 그런 게 분이고 부족하다는 그래서 부분이죠. 그것을 그 만회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저처럼 지역에서 한 6년 7년 있으면 당 조직이 있고 시구원 조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과 당협이라는 게 있으면 아 오늘 아침 새벽 6시에는 어디 거여동에서 관광버스가 한 대 출발한다. 알아. 그렇지. 그럼 새벽 6시 반에 관광버스 인사하러 가요. 그다음에 7시에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어디 운동장에 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게 안 되죠.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다 시구원 공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거기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럼 시구원 몇 분이라도 좀 데려와라. 그분들 모시고 다녀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런 효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이전 지역위원장이 서병수 전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분이 도와주는 걸로 좀 제가 알고 근데 있는데. 전혀 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 그런 지역 밑바닥과 그다음에 지역의 그런 구석구석 일정들에 만날 수 있는 포인트하고 여론을 전파할 수 있는 핵심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길거리에 서 있으면요. 이게 10,000명 만나기 쉽지 않아요. 아니 붙기는 네. 붙었어요. 근데 현직은 아니겠죠. 네. 전직 전직들. 시구의원들이 네. 붙었을 맞아요. 거고. 왜냐하면 그 전입 신고할 때 그 장면들을 봐도 그 만덕 아파트의 청년위원장 그리고 이웃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전입 신고한 장면을 만들어 줬어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는 예. 얘기거든요. 근데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내용이 부실하면 유권자들한테 소구가 안 돼요. 그냥 똑같이 시의원, 구의원 선거처럼 열심히 고개 숙이고 예. 악수 잘한다고 해서 표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알겠습니다. 대표가 네. 나왔으면 한동훈 대표만의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준석 대표처럼 자필 편지를 18,000명한테 이름을 달리 써서 한다든지 100개 단지 아파트를 돌아가지고 그 아파트마다 달리 공약들을 전부 다 써서 읊든지 뭐 이런 차별화된 전략이 나와줘야 야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소구가 되는데 지금은 열심히만 하기 뿐이에요. 거기서 그칩니다. 그러면 예. 지금 박민식 후보의 SNS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리고 하정우 수석의 손털기 논란 이후에 지금 세 후보 전부 다그 열심히 인사가 더 낮아졌어요. 선거 효과가 마지막 날 분명히 되면 있습니다. 코가 땅에 닿을 거야. 아마. 세 명 다 열심히 한다면 그 차별화된 뭔가 차별성이 없다라는 없다. 거고. 그렇죠. 일단 뭐 그걸 보여줘야 되는 말씀은 건데 그게 아쉬워요. 전반적으로는 전국적 인지도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 보수 재건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 살아온 세월이 없고 그런다면 좀 색다른 걸 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한계로 저는- 작용한다는 것이고 네, 말씀은 두 이제 가지인데 공약이나 접근법으로 뭔가 새로운 걸 던져줘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공약이랑 비전 발표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포시장 가서 누가 더 인사 잘하냐. 잘하나 그거 가지고는 이정재 한계가 있다는 같은데 그거는 말씀이시죠. 확장성이 이제 제한되란다. 두 가지인데 아까 김근식 교수 얘기하셨던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또 경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가 조직 없는 선거를 해보잖아요. 예. 지금 큰 제 길에서는- 3당 후보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큰 다 길에서 떨어진 분들에게 큰 반면교사예요. 길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보여요. 제일 열심히 해. 근데 저 골목 안쪽 깊숙이 일어나는 일을 몰라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한계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는 큰 길에서는 제일 많이 보여요. 언론의 주목도도 제일 높아. 근데 저기 저 이제 만덕동 골목 안에 깊숙이 일어난 일을 몰라요. 거기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표는 거기에 있는데 이 한계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보수 재건을 내걸었는데 보수 재건이 뭐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맞아요. 이게 없어요. 방법론. 슬로건과 당위와 그냥 나니까 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수 재건과 관련된 구체적 비전, 상, 어떤 경로, 어떤 핵심 내용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전재수를 치면서 예. 전재수하고 전선을 만들었어요. 예. 뭐 그건 좀 나름 전략이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과 전략이 없어요. 보수 재건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적당히 어쨌든 국민의힘 그 부산 지역에 지지에 그 선거 구도에 좀 우호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는 좀 매몰차고 냉정하죠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은. 그렇다 보니까는 오긴 와서 열심히 하고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는 얘기하는데
뭘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음. 부산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없습니다. 물론 캠페인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책 발표를 어떻게 할지 비전을 예. 어떻게 내놓을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이는 모습으로는 딱 거기에 머무니까 머물러 있다. 확장성의 한계가 발생한 거라고 보고 언론의 주목도가 이제는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한동훈에서 하정우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선거들로. 그래서 이게 한동훈 후보만 거기서 치르는 선거라면은 한동훈이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근데 전국적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거기에 뭐 하정우로 맞불 놓고 뭐 평택도 시끄럽고 하니까 분산돼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을 또 얘기하니까 지금 평택은 저도 뭐 정치부 기자부터 해서 거의 15년을 이쪽 바닥에 있었지만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처음 사진 앞서 이제 5명 사진 나왔었는데요. 이분들의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가 그래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건데요. 1월 2일 이틀간 조사한 겁니다. 평택을 선거구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거라 보니까 사진에 쭉 나오는데요. 일단 평택을 김용남 후보 28.8%, 유희동 후보 두 번째죠. 22.5%, 조국 후보 사진 나옵니다. 22.2%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8.9%, 김재현 진보당 대표 8.8%입니다. 지금은 3강 그러니까 김용남, 유희동, 조국 오차범위네요. 숫자로는 지금 계속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데 보이는데 사실 오차범위 내고요. 3강과 2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황교안, 김재현. 3중 이야기 아닐까요? 3중 2약. 그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3중 2약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중 2약 구도예요. 여기도 단일화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있다 없다? 지금 잠깐만 이렇게 계속 앉고 구경하시다가 이게 이제 교수가 항상 그래서 죄송해요. 예. 예. 교수가 그래서 선생님. 3중 2약인지 3강 2중인지 모르겠으나 진보 진영 쪽 그러니까 김용남, 조국, 김재현 후보는 물밑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거예요. 할 거지만 구도가 좀 초반에 잡히잖아요. 예, 단일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 별로 없어 보이고 문제는 오히려 이제 보수 황교안 후보하고 유희동 후보가 막판까지 갔을 때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을 믿어요. 이분이 좀 엉뚱한 부정선거론으로 이렇게 빠져 있게 계시지만 이분이 하시는 그 정치적 행위나 발언들은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에서 신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리사욕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의 인간적 진정성 때문에 초반에 나온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약체로 계속 나오면 민주당의 또는 좌파에게 후보를 뺏기는 것보다는 그 의석을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 당의 후보를 도와주겠다, 보수 지정의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황교안 후보가 그 중도 물러날 사퇴할 가능성에 그 가능성이 진정성에 저는 오히려 기대를 갖습니다. 예. 네. 김현정 의원님. 저는 이 구도가 이제 1강 2중 2약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 후보가 가장 30%대를 가장 벌어져 있잖아요. 예. 2, 3위가 붙어 있고 또 3, 4위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는데 좀 전에 우리가 좀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거가 마지막에 이제 일단은 구도가 중요하고 이제 구도가 중요하고 이제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한데 결국 조직도 막판에 몇 프로는 조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도 의원들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혼자 그냥 호련단신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지선 같은 경우는 다들 뭐 많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줄투표 하잖아요. 시장, 도, 시의원 같이. 예. 근데 이제 조국 후보는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의 조직도 없기 때문에 바닥에 그 표를 긁어모으는데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사실 여당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민주 진보 지정의 2, 3위 후보가 단일화를 한 다음에 뭐 1등이랑 단일화를 제안한다든지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국 후보랑 김재현 후보 간에 그런 교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로 그 황교안 후보가 본인이 나와서 완주해야 될 필요성이 그분은 있어요. 본인이 가장 그 뭐 부정선거라든지 뭐 구구강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임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거기서 단일화해버리면 자기는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일화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래서 간절해가지고 누군가 한쪽에서 정말 거의 내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일해서 꼭 이기겠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단일화가 어려운데 네. 지금
보수 쪽에 단일화한 거를 두 분의 저기 지지율 합치더라도 1등보다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그렇게 나와요? 아까 오늘 저기 최근 나온 예, 여론조사 있어요. 예. 오늘 나온 이거 여론조사. 말고 다른 거. 네. 예. 그러니까 그건 그 사회자께서도 그 말씀해 주셔야지. 예, 즉 예.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를 대면 안 돼. 좀 전에 나온 게 아니야. 좀 저가 다른 미디어 거고. 토마토 다른 거예요, 거고요. 다른 거예요. 오늘 또 나온 게 어제 나온 건가요? 어제 나온 어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게 가장 최신판이고 그렇죠. 미디어 토마토가 가장 최신판이고 어제 아마 숫자로는 유이동 의원이 김용남 의원이 30이 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1, 2, 3위로 숫자로만 따져 1, 2, 3위가 김용남, 유이동, 조국인데요. 김용남 28.8 그리고 3등 조국 22.2인데 그 여론조사 지지율 차는 6.6%잖아요. 근데 이게 무선 ALS 자동응답인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래서 7% 이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1, 2, 3위가 의미가 미디어 없는 거지. 토마토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조국 후보도 제3 후보로서의 이제 한계 이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 왜 저는 시도의원 후보를 한 명도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대표가 만약 나갈 거였으면 시도의원 후보를 좀 어렵더라도 내서 선거운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그나마 부족한 조직력의 열세를 좀 만회할 수 있는데 예. 시도 후보 의원 후보를 낼 만한 상황도 못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고립돼서 하는 선거운동이 되는 데다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김용남 의원 개인으로 보더라도 단일화해야 될 이유가 없죠. 여기서 단일화해가지고 만약 조국 후보한테 내주게 되면 2년 뒤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인물 간의 중량감의 격차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으로서는 더더욱 설령 그게 이제 선거에서 내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단일화 안 하면 진다라는 객관적 이 수치가 안 나와요 지금. 단일화 안 해도 어쨌든 김용남이 이기든 조국이 이기든 예. 적어도 국민의힘 쪽에 내주지는 않겠다라고 한다면 단일화해야 될 이유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여당은 급할 게 없고 조국 후보는 급하죠. 근데 이제 평택 내에서의 여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정치적 기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김어준 씨죠. 여기서 우리가 조국을 죽일 거냐, 예. 뭐 유시민, 뭐 백낙청 이런 민주당 분들이 나설 지지층에게 가능성이 얘기를 한다면 있죠. 사실은 조국 후보가 가서 매달릴 때는 거기밖에 없고 마지막에 가서. 근데 그것도 글쎄요, 뭐 여당이 전략 공천이 아니고 웬만한 그냥 지역 토착 후보를 냈다라면 통할 수도 있는데 여당도 전략 공천을 했어요. 거기다가 영입한 사람을.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정치적 기동이 일어난다고 굴복할 수가 그리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잠시만요. 만약에 그런 예. 기둥이 말씀하세요. 하더라도 단일화에 응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길 수도 조국하고 있어. 김용남하고 했는데 김용남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도 조국은 있지. 그냥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쉬운 모든 지금 상황이 할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예. 개별적으로 정치적 동기, 그러니까 단일화하지 말아야 될 명분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김용남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개혁신당 갔다가 민주당 갔는데 아주 어렵게 평택을이라는 지역구 공천을 받았어요. 여기서 조국 대표의 손을 들어주거나 본인이 드랍하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동기가 너무나 강한 입장인 거고 조국 대표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예요, 말 그대로. 이분이 김용남 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단일화에 호응을 해서 드롭을 해버리면 조국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전국의 조국혁신당 소속 단체장 후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당 대표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고 저쪽에 단일화를 손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선거를 해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라는 그 여론이 생기지 예.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두 명 다 단일화를 하지 말아야 될 명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는 조국 다자구도 대표가 갈 거다. 스스로 먼저 부탁했다. 앞서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시고 김용남 의원이 30% 나온 여론조사가요. 인천일보가 의뢰해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121 조사한 겁니다. 평택을의 남녀 500명 대상으로 역시 무선 ALS 방식으로 조사했는데요. 이 수치가 김용남 전 의원이 30.8, 그 다음에 조국 대표가 23으로 2위고요. 유이동 국민의힘은 19.8, 3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황교안 9.6, 김재현 9.3 순인데요. 수치는 앞서 미디어 토마토랑 흐름이 비슷해요. 다만 이제 요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8% 차이인데 오차범위 내내. 예. 이렇게 보면 조국 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은 오차 범위 내고요. 네. 8.8%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유이동 의원은 김용남 의원과 비교하면 21% 차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바깥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네. 황교안 대표와의 단일화가 없으면 쉽지 않고 단일화가 있으면 이제 또 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보더라도 유희동 후보랑 한결 후보 합쳐도 김용남 후보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예. 아니 물론 이제 합쳐지면은 산술적 효과만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달라질 여지는 있는데 제가 떨어지죠. 유희동 의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아 예. 그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뭐 단일화 이런 건 좀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황교안 후보 그냥 접으면 모르되 아니 황교안이 누굽니까 부정선거론자에다가 뭐 윤석열 재판에 나오고 이랬던 사람하고 어떻게 단일화를 해요? 단일화기보다 이제 중도 근데 이제 사태 황교안 후보의 진정성 때문에 접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아니 근데- 저도 신념의 강자예요. 저 진정성 때문에 접지 않는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의원 말 맞다나 단일화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빠질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단일화하면 시너지가 날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단일화하면 안 되죠. 부정선거론자하고 어떻게 우리 당이 그러니까요. 단일화하면 단일화는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접는 부정선거론자지만 접는 거죠. 예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왔었어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마지막에 그냥 스스로 아무도 모르게 사퇴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 대표인데 총리까지 지낸. 그럼 제가 어떻게 접어요? 마지막 주제로 김근식 교수님이 예. 가져온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용, 이거 좀 더 조작 기수입니다. 이거 좀 더 하지. 김현정 의원이 다리에 놓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좀 세게 나가야 자신감이 다리를 좀 도와주려고 하시죠. 다음 주에 통과시키겠다. 평택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랬어요. 평택 얘기. 평택. 아, 내가 평택이 원래 평택 지역구니까 평택병. 어제 뭐 김용남 후보 같이 잠시만요. 그만하세요. 조작 기수 들어간 건데 거예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조작 기수 들어갈 겁니다. 이상한 기술만 배워가지고. 아이고 국장님이 물을 가져오셨어요. 물과 국장님 주저 들어오셨네. 네. 웬 물이죠? 물 먹어? 물하고 저는 기자 출신이어서 물을 좋아해요. 맹물?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물하고 뭐야, 과자를 물파이. 가져오셨는데 저도 물이 잘 해석이 이해가 안 안 돼? 돼서 뭐가 또 저희 있는데? 제작진에게 물어봤어요. 물. 바다 코코넛. 네, 해석이 물에 안 돼. 대해서 해석을 물어봤어요. 아, 지리산 맑은 샘물이네요. 물이 왜 간식이 물이죠? 그랬더니 저희 노피디가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기는 김근식 교수님이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요? 물이 영어로 뭐죠?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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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신 분? 물은 영어로 H2O. 아 전장 아닌가? 전장. 워터 이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뭐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나? 네, 워터. 물이 셀프라고 또 하셨네요. 아 무슨 아재 개그를 하고 있어요. 그죠? 셀프 왜 제가 셀프 썼어요. 무슨 셀프잖아. 노피디님 어디 계셔? 노피디님 반성하세요. 진짜 그 노피디님 아재 개그를 하시네. 아주 쉽지 않은 해석을. 그래서 물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뭔 말이야? 아 셀프 변제부? 셀프. 그럼 바다 코코넛은 뭐예요? 바다는 그냥 바다죠. 매질 이게 매질. 그냥 너무 염치가 없다. 이게 특검법 관련돼서 뭔가 암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셀프. 물 만들기 뭐하니까 지금까지 줬었던 바다 코코넛이랑 녹색 빈츠 같은 거 나 남아있는 거 다 빅바이를 주신 거 가지는구나. 같고 바다는 그냥 네. 강 떨어지니까 드린 거고요. 물은 셀프다. 요거는 좀 의미는 강조하려고 물은 하신 셀프에 거 같아요. 있다. 셀프다. 셀프입니다. 물타기를 발제를 했네. 하시죠. 아, 물은 셀프. 아무래도 역시. 거론 되는 대상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물만 주면 그쪽에 낫네요. 물은 셀프다. 요거는 좀 너무 위험하잖아. 저는 어쨌든 우리 노피디님의 이 간식 선정은 이번에 조금 너무 억지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노피디님 인상 찡그리셨는데 지난주 패널 금요일에- 바꿀까요, 노피디님 다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농담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민주당 의원 이제 수십 명이 이제 발의한 법안 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건데 내용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설마 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조작기소 그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진행하는 걸 보고 사실상 거기에 조작기소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확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 이호남한테 그 방영철 부회장이 나와서 줬다. 내가 그 현장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김성태가 나와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뭘 먹고 그러냐. 술 절대 안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기세를 잡았던 서민석 변호사랑 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전문 공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연기만 피우다가 대충 국정조사 끝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특검법을 만들어낸 건데 그리고 다들 그때 저도 이제 많은 민주당 패널하고 싸웠을 때 그거였어요. 특검법을 낼 것 같은데 냈는데 설마 당신들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거기다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쓰지 않겠지 내가 물어봤더니 아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더니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왜냐 본인도 염치가 없는 거 아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걸 버젓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거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을 요구해서 가져올 수 있고 예. 그럼 특검이 그걸 공소에 대한 여부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봐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 잘하라고 뭔 국민이 그냥 찜찜해도 그래 5년 동안 재판을 중단합시다 하고 다 동의했잖아요. 그 일 잘하잖아. 그럼 5년 뒤에 돌아와서 재판 받으면 되는 거지. 일 잘하라고 중단시켜놨는데 일 잘하는 그 재판 그 임기 동안에 그 재판을 받을 것들을 취소해버리는 이 위험성을 가진 법안을 어떻게 민주당이 내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우리 김현정 의원님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좋아요. 공소 취소해가지고 재판 무서우니까 안 받을 수 있죠. 그러려면 최소한 공소 취소를 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사건만 하든가 또 그 사건이 과연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문제 많고 말 많다고 하는 그 쌍방울 대북송금 있으면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거 하나만 해. 그거 하나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려면 하나만 해라. 왜 여기다가 그 국정조사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사건을 다 끼워 넣어가지고 1+1도 아니고 무슨 뭡니까 이게? 그럼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 30일이죠. 발의된 사진인데. 예.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제 의사국에 내는 의안가에 내는 모습입니다.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지금 대행이 현재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 민주당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지금 사진 왼쪽에 저희 패널이신 김현정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그 원내 대변이라서 네. 같이 이제 원내대변인? 예, 원래 이제 의무적으로. 천준호 수석이 대표 발의했고 원내 이제 대표단이 같이 공동 발의를 한 거죠. 공동 예. 발의하고 국조특위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세레모니 할 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조작 수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조작 수사에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작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에 맞춰서 하자 이런 예. 얘기인 거고 죄가 없는데 기소가 됐다 해서 무조건 재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그 많은 혐의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많은 의혹들이 확인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흐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리오남 씨 얘기했지만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예요. 예. 물론 그 방용철은 부정을 했지만 그 국정원이란 국가기관이 그걸 인정해 준 것이고 실제로 그 전에 국정원에서 그 수사관과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까지 나가서 쌍방울 TF까지 만들어서 66개의 증거가 있었는데 그중 13개만 선별해서 검찰에 제출했다. 이것까지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성태의 진술에 있습니다. 김성태가 분명히 이재명은 모르고 공범도 아니다라고 예. 명확히 얘기했고 본인이 태국에서 은닉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본인한테 접촉해 왔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본인의 주변 본인의 가족과 동료들 17명을 구속했는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압박하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치 검찰들이 그렇게 조작 수사를 했다라는 게 흐름상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하고 이화영 간에만 있었던 그것은 명확한 거 아니냐.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관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그것도 퍼즐이 이번에 맞춰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박상용 녹취록입니다.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변호사가의 녹취에서 이재명을 주범되는 자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박상용 검사가 회유하는 예. 그 녹취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타겟해서 조작 수사를 처음부터 했구나라는 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상용 검사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대검에 보고했다고 했고 법무부 통해서 공직기관 비서관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았다는 것까지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방용철이라든지 방용철이가 리오랑 관련된 증언이라든지 또는 그 이원석 전 총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다 위증으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그 특검을 통해서 이 특검의 내용이 어떤 분들은 마치 그 12개의 그런 재판이나 수사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특검하는 거로 알고 계신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12개의
그 저 재판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저 수사하는 과정에 조작 수사가 있는지 하는 조작 수사가 그 수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12개 사건에 조작한 수사 기소 이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네. 특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다면 이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걸 특검으로 가져온다. 이게 그렇습니다. 핵심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조작 수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이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존의 공소 유지 여부의 판단을 특검에게 권한을 준 것이지. 준 것이다. 예, 저희가 뭐 그거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뭐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조작 기소가 있는지 일단 밝히고 가서 있으면 특검이 판단해서 공소 취소해라라는 것이고요. 일단 잠시만요. 아니 그 얘기 맞으시죠?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면 여기 문제가 너무 박원석 전 많아서. 의원님의 그러니까 반론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몇 가지만 얘기를 네. 해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국정조사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해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건 드러난 게 아니고 주장이죠. 정황이 드러난 거죠. 정확히 하면 정황이 실체가 드러난 드러났다.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드는 의문은 공수처가 왜 안 하지? 이게 제가 갖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 하면 된다.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어차피 검찰이니까요. 전형적으로 이런 사건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예요.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에 착수할 거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왔으나 민주당에서는 공수처가 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해요. 공수처는 뭐 잘 수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공수처를 왜 만들었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김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전부 대북 송금 얘기예요. 박상용 녹취록까지. 근데 정작 저 특검법에는 12가지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사건까지 다 들어가 예. 있어요. 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할 수 있죠. 근데 역대 어느 특검도 수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했지 그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이 공소 유지 여부를 예.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관련돼서. 최상병 사건. 근데 그건 좀 특수한 사건이죠. 군 사건인데다가 박정훈 대령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 이거 대통령 자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특검이 돼서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를 취소하면 일종의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자기 신반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 헌법의 평등권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일반성과 추상성을 갖는 규범이에요. 예. 특정인의 재판과 관련돼서 그것만을 위한 법을 더군다나 역대 모든 특검이 권력자를 수사하기 위한 혹은 예. 권력자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었지 권력자를 위한 특검은 처음 봐요. 이 특검의 취지에 맞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사실 검찰이 제대로 권력자 눈치 보니라고 못할까봐 특검을 그런 설치하는 게 건데 특검이죠. 지금은 취지에 안 맞다는 말씀이신 아니 근데 거죠?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난 시기에 뭐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고. 과거에 조작 사건이 없었습니까?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 이런 여러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예. 특검이 공소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결된 건 단 한 없었다. 건도 없습니다. 예. 재판에 가서 그러면 당연히 공소기각이 돼요. 아니면 재심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조작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기소해야 됩니다. 박상용 등등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재판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니 근데 짧게 네. 이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세 분이 같이 입장을 갖고 있고 저만 다르니까 우리도 이야기 이게 주고받아야 될 것 지금 같아요. 문제는 아주 짧게 세 부탁드립니다. 분 한결에도- 얘기하시고 저 한 분 한결에도 얘기하니까 한 대표적 진보 매체인 한겨레도 경향신문도 심지어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대 1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어이없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는 걸 좀 제발 좀 메타인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할 때 예. 말씀드릴게요. 자, 모른다. 김성태 회장이 모른다고 했다. 그거는 진술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냥 이화영 부지사랑 직거래하면 되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관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상용. 자,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필요하다.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북 성공에 관련해서 이재명 부지사한테 보고했습니다라고 본인 딴에는 진술 얘기한 상태에서 당연히 검사는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작 기소라고 하기에는 좀 비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예. 국정원 리오남은 필리핀에 있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분명히 국정원이 증인으로 참석해서 자료까지 냈어요. 근데 그거는 아태평화교류협회 행사에서 정확한 공식적인 식순의 리오남이 없었기 때문에 리오남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리오남은 브로커이자 간첩입니다. 공식 식순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미 재판에서 배척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작 기소를 얘기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이건 들고 제가 잠시 사실관계를 잠시만요. 말씀드리면 리오남 잠시만요. 건은 네. 일단 리오남의 여권이 다른 지역에서 그 시기에 발견됐다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박용철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국정원은 네. 근거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그럼 도대체 근거가 뭐냐고 했는데 그게 기밀이랍니다. 공개를 못 해요. 좀 그것도 웃기고 자 그리고 자 특검법을 봤는데 되게 웃긴 조항이 있어요. 대통령이 특검 추천을 받아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 추천된 특검 중에 최연장자가 자동 임명됩니다. 그 자기 이게 심판 지금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게? 자기 심판 금치 이거 피하려고 아니 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그걸 거부권으로 봐야지. 예.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다고 해서 특검 3명 중에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 임명 권한까지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까지 5명이 만약 특검으로 추천된다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이 자동 임명된다라는. 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그건 거부권이잖아요. 네. 이 법안은 맞지 않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임명은 안 됩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임명 거부를 그냥 무시하고 여기서 알겠습니다. 김은식 교수님이 추천이 되어야지 임명이 되어야지라고 조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잠시만요. 이 스튜디오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방송을 좀 오늘 일찍 끝냈어야 아, 했는데 그래요? 제가 막 사정해가지고 5분 더 연장을 받았어요. 제가 50분까지. 아니, 근데 30초만 잠시만요. 아니, 세 분만 지금 5분 이상 하고 동등한 뭐 이렇게 공정하게 이거는 사실 반론을 내야 3대 되는데. 1이니까 아니, 김현장 그만하세요. 의원님 다 했잖아요. 아니, 이제. 기계주 김현장 기념 의원님 아니, 저도 좀 김현장 의원님 얘기해야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저는 첫 번째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정치 양극화가 물론 이제 아픈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과거에도 대선 후보가 이제 의혹이 있어도 대선 끝나고 이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상대 후보에 대해 다 털어줬어요. 예. 근데 이 검찰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이런 이제 아픈 이제 저게 있는데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먼지털이 수사했다. 그리고 지난 그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식까지도 국민들이 많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저도 하나하나 뭐 이렇게 원래 처음에 김성태가 그 태국에서 붙잡혀왔을 때 검찰에서 생중계했어요. 예. 체포해서 송환되는 거. 그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일성으로 한 게 이재명 모른다였고 변호사비 대납권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던 게 이제 둔갑된 그런 상황. 이게 애당초부터 이 조작 이재명이라는 타겟을 정해놓고 한 것이다라는 것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과정에 조작 수사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 서로 주장들을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그쪽을 두둔하는 입장에서는 방용철이나 김성태가 하는 주장들 그 국조에서 나온 것들을 그 아주 되게 신뢰성 있게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은 김성태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폭 깡패 양아치라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 말은 왜 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제출했던 검찰과 같이 공모했던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바뀐 국정원에서의 그 자료 제출 그것도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론 새로 여권에 들어갈 A국 시간이 갔다가 없어. 북한으로 갔다 그럼. 왔다 갔다 한 것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럼 강론에 그것들도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그 전에 관련해서 아니, 66건 중 13건 그거는 유리한 지난번 것만 재판에서 가져갔었다는 비싸지 거예요. 않을까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아니,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더. 강론을 이야기해서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강론을 그게 특검에서 밝히세요. 밝히면 되잖아. 아니 특검 그래서 밝히면 제가 지금 되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제 말은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 공소 취소. 아니 이거 조작 어떻게 보세요? 기소가 조작 수사가 있었으면 밝혀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걸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 글쎄, 이것이 그러니까 오케이. 본질인 그러니까 거죠. 내가 그거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공소취소권은 내가 공소 말할게. 취소권은. 그 특검이 수사하는 것까지 오케이 해줄게요. 왜냐하면 특검 수사하는 것도 박원석 의원이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특검이지만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하지 않아도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재심 신청이라는 사법적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재심은요 대법원 확정 판결 우회만 가능한 당연하지.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그러니까 의하면 왜냐하면- 1심 전까지는 잠시만요. 한 검사나 명씩. 특검이 아니, 모두 잠시만요. 다 한 명씩. 왜냐하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좀? 자, 아니, 한 명씩. 제가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 말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15초. 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도는 대법까지 간 다음에 확인하면 돼요. 네, 그건 좀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고.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 이제. 제가 한 네, 말씀 박원석 의원님. 제가 그건 좀- 마무리해야죠. 좀 다른 아니, 문제예요. 아니죠. 아니 다른 문제고. 아니, 이제 말씀하셨죠. 대법원 끝나지 않았어. 끝났어요. 딱 한 거야. 시간 이제 2분 아니 제가 한 남았다니까요.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왜냐 민주당이 하는데 뭐 막을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하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대로 해서 정말 밀어붙여가지고 공소시효까지 한다? 역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대통령이 조작 알아서 수사가 시간 없어요. 알아서 교수님. 공소취소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아니, 합니다. 아니, 아니. 정치 검찰의 그렇지 않은 조작 게 뭡니까, 수사는 이게. 그 시간이 1분 명백한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 명백한 좋아요. 국가 폭력에 의한 국정농단의 의혹까지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예. 묻고 넘어갈 수는 아니, 없는 다 거죠.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잠깐만요. 진짜 자, 잠시만요. 저도 좀 얘기 좀 할게요. 형사소송법에 많이 보면 많이 했어요. 1심 선고 전까지 10초 공소시효 할수 드리겠습니다. 있잖아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거에 일심- 그 근거에서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는 맞아요. 건데. 1심 취소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 20초. 그걸 왜 특검이 가져가서 하냐고요. 기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그거는 검찰이 해야죠. 기소했던. 그리고 조작 수사가 밝혀지면 검찰이 하지 말래도 할 거고 재판에서 하지 말래도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올 거예요. 예. 당연하죠. 그걸 왜 특검이 더군다나 지금 김현정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전부 대북송금 얘기예요. 근데 대장동 다른 얘기도 사건까지 할수 다 있어야 들고 돼요. 와가지고 그것만 하든가. 자, 이제 하려고 끝났습니다. 하냐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스튜디오. 나는 말 많이 못했는데. 자, 이기인 총장님 시청자 여러분 그것도 사랑합니다. 선거 한마디 망해요. 해주세요. 선거. 예, 아니, 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국조특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성남 FC,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권은 도대체 왜 넣는 집어넣은 거예요? 거야? 왜 집어넣는 거예요? 조작 도대체? 수사가 본질이니까 그래요. 아 그러면 마이 모든 갓. 사람이 자, 억울하다고 교수님 이제 수사하면 다 교수님 특검해질 이제 거예요? 얘기할 때는 슈퍼챗 100만 원 쏘고 얘기하세요. 그 아니면 얘기하지 마. 내가 그냥 하나의 행위를 묘사할게요. 끝났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러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막 시청자 오디오 꼬인다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비워줘야 돼 스튜디오를. 그래서 부울경하고 대구경북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못한다고 봐요. 오늘 커피 쿠폰은 원따봉 원핸드님 드리고요. 오란시 파이님 앞서 PD님이 고민해서 선정한 물을 김 교수님이 왜 디스하나요?라고 의견 주셔서 이분 이제 오란시 파이님. 꼰대라서 그래요. 죄송해요. 네. 근데 이 댓글을 꼽아주신 분이 PD님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다음에 영훈님 공소 취소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영훈님, 오라시파이님 다 커피 쿠폰 드리고요. 영우님은 꼭 드려야 돼요. 아, 이런 영훈 꼭 댓글을 드려요? 달아주셨습니다. 박원석 의견이 합리적이네. 아, 그래요? 네. 예. 여기 주셨고 세 분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다음 한 분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50분까지 비워줘야 여기도 돼서. 있네요. 저기. 그래요. 아 저기 진석북님. 진석봉님. 네. 아 이기인 총장 국힘으로 다시 간 거야? 완전 국힘 대변인인데. 하하하. 네. 그래요. 드려요?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진석봉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네 분 드리고요. 저는 사실 뭐 조작 기소나 검찰의 강압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수사도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증거라는 게.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뭐 했다고 해서 또 다른 것은 또 따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공소 취소까지도 특검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야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참 한심합니다. 야당이 우습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근데 순간에도. 국민까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예요. 왜 국민까지 무시해요? 그러면 김현정 의원님, 김문식 교수님 향해서 우스운 표정 한번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으셨네요. 네, 근데 오늘은 아직 지금 뭐 이렇게. 법사위나 논의 과정은 남아 있고요. 그래, 현명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 지금 17명이 기다리고 못 있습니다. 보이던 분들이 그렇구나. 왔어요. 예. 네, 안 보이던 분들. 17명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니, 우리 기술부장님이 또 제 친한 후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기다리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교수님, 이기인 총장님, 박원석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정치 맛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좋은 일주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일도 합니다 저희. 내일 돼? 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